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BOA 뉴스투데이 시작합니다.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장관이 북한과 진지하고 지속적인 외교를 추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에 대응하면서 확장 억제를 강화할 것이라고 밝히고 인도태평양 지역 위협에 따른 동맹, 파트너 국가들과의 협력 강화를 강조했습니다. 첫 소식 조은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인도네시아를 방문한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장관은 14일 인도네시아 국립대 강연을 통해 바이든 행정부의 새로운 인도태평양 전략의 핵심 내용을 소개하며 이 지역에서 분쟁이 일어나는 것을 원치 않는다면서 북한 문제를 거론했습니다. 진지하고 지속적인 외교를 추구하며 궁극적인 목표는 한반도의 비핵화라는 점, 그리고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에 대한 확장 억제 강화를 강조했습니다. That's why we seek serious and sustained diplomacy with the DPRK, with the ultimate goal of denuclearizing the Korean Peninsula. We'll work with allies and partners to address the threat posed by the DPRK's nuclear and missile programs through a calibrated, practical approach, while also strengthening our extended deterrence. 블링컨 장관은 또 인도태평양 지역의 위협이 진화하고 있다면서 이에 따른 미국의 접근 방식 개선 방향을 밝혔습니다. 미국은 외교, 군사, 정보 등 모든 국력의 수단을 동맹국 그리고 파트너 국가들과 조약동맹 강화 등 더 긴밀하게 결합하는 전략, 즉 통합 억제를 추진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We'll deepen our treaty alliances with Japan, the Republic of Korea, Australia, the Philippines, and Thailand. We'll foster greater cooperation among these allies as well. That's one of the things we've done by deepening U.S., Japan, South Korea trilateral cooperation. 블링컨 장관은 이어 동북아에서 남아시아, 메콩강 일대에서 태평양 섬들에 이르기까지 아시아 전반에 걸쳐 중국의 공격적 행동에 대한 큰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중국이 공해를 자국의 영해라고 주장하고 공기업에 보조금을 지급해 시장을 왜곡하면서 중국 정책에 동의하지 않는 국가들에 대한 수출을 거부하거나 거래를 취소한다는 것입니다. 블링컨 장관은 그러면서 바이든 대통령의 지시 아래 종합적인 인도태평양 경제적 틀을 구상하고 있다며 무역, 디지털 경제, 기술, 공급망, 친환경 에너지 등이 포함된다고 밝혔습니다. 또 미국은 이미 인도태평양 지역에 1조 달러의 직접 투자를 했으며 특히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에 대응해 미국이 전 세계에 지원한 백신 3억 회분 가운데 1억 회분 이상이 이 지역에 전달됐다고 밝혔습니다. 블링컨 장관은 인도태평양 지역이 21세기 국제사회의 궤도를 결정지을 것이라면서 미국은 이 지역의 희망과 운명을 같이 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BOA 뉴스 조은정입니다. 영국 정부 고위 관리가 중국에 구금 중인 탈북민 상황에 우려를 나타내며 중국 정부에 이들을 구금하지 말 것을 강조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영국 외교부의 타리크 아흐마드 남아시아 UN 연방 담당 국무상은 13일 데이비드 알톤 상원의원의 탈북민 관련 서면 질의에 대한 답변에서 중국에 구금 중인 탈북민 인권 침해 보도를 알고 있다면서 영국은 난민을 생명이나 자유가 심각하게 위협받는 나라로 돌려보내서는 안 된다는 1951년 UN 난민협약의 이행을 적극 장려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아흐마드 국무상은 그러면서 우리는 계속 중국 당국에 탈북민을 북한으로 송환할 의도로 구금하지 말 것과 강제 송환 금지 원칙을 준수할 것을 직접적이고 지속적으로 강조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알톤 의원은 중국에 탈북민 1,100명이 구금돼 있다는 언론 보도와 관련해 중국 정부에 어떤 항의를 했고 UN 난민협약 준수 촉구에 대해 무슨 응답을 받았는지 영국 외교부에 질의했었습니다. 유엔이 일본 거주 한인 북송 사업 62주년을 맞아 북한 정부에 이들의 생사 확인과 가해자에 대한 책임 규명을 촉구했습니다. 유엔 강제실종 실무그룹은 13일 공식 트위터를 통해 14일 지상낙원 북송 사업 시작 62주년을 맞는다며 북한 정부에 현재까지 실종된 많은 북송자들의 생사와 행방을 밝히고 효율적인 수사를 할 것과 가해자에게 책임을 물을 것, 그리고 헤어진 가족 사이의 소통을 재개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습니다. 한국의 시민사회단체인 북한인권시민연합은 14일 북송사업 62주년을 맞아 발표한 성명에서
유엔이 제1한인 북송 사업에 대해 처음으로 북한 정부의 책임 규명을 요청한 것은 의미가 크다며 헤어진 가족들의 상봉과 교류를 촉구했습니다.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는 2014년 최종 보고서에서 일본 거주 한인 북송 사업을 반인도적 범죄 위험이 있는 납치와 강제 실종으로 분류하면서 북한 지도부의 지상낙원 선전을 믿고 1952년 12월 14일부터 1984년까지 북한으로 이주한 제1한인과 가족이 9만 3,340명이며 이 가운데 1,831명에 달하는 일본인 아내도 포함되어 있다고 밝혔습니다. 북한 당국이 최근 탄도미사일 시험을 지속하며 기술을 진전시키는 것은 영내 미사일 방어 약화를 위한 역량을 개발하기 위한 것이라고 미국 의회조사국이 분석했습니다. 또 북한의 무기 시험이 점점 더 큰 성공을 거두고 있는 것과 관련해서는 북한의 영내 핵 억지 전략의 신뢰도를 강화하기 위해 설계된 패턴으로 진단했습니다. 이조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 의회조사국이 약 1년 만에 북한의 핵무기와 미사일 프로그램 보고서를 갱신해 13일 공개했습니다. 의회조사국은 보고서에서 최근 탄도미사일 시험과 열병식은 북한이 영내 탄도미사일 방어를 피하기 위해 설계된 핵 전투 능력을 계속 구축하고 있음을 드러낸다고 분석했습니다. 북한 탄도미사일 시험 프로그램의 최근 진전은 요격미사일 체계인 패트리엇과 이지스함의 탄도미사일 방어, 고고도 미사일 방어 체계 사드와 같은 영내 배치된 미사일 방어의 효과를 격파하거나 약화하기 위한 역량 개발을 겨냥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는 겁니다. 의회조사국은 이어 북한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 SLBM의 진전 문제를 짚었습니다. SLBM은 사드의 레이더 범위에서 벗어난 해상 위치에서 공격을 개시함으로써 지상 기반 사드 미사일 방어에 대응하기 위한 노력을 드러낸 것이라는 분석입니다. 의회조사국은 북한이 지난 3월 시험 발사한 북한판 이스칸데르로 불리는 신형 단거리 탄도미사일 KN-23은 북한의 소형 무기 중 가장 주목할 만한 진전을 보인 대표적인 사례로 지적했습니다. 2019년 5월 두 발의 KN-23 미사일 시험은 무기가 전통적인 탄도미사일보다 지상에 훨씬 가깝게 날아가는 이례적인 비행 경로를 보였고 목표물에 최종 접근할 때 속도와 목표물에 대한 공격 각도를 높임으로써 지상 기반 요격 파괴력을 무너뜨리기 위한 의도의 풀업 기동을 실시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런 KN-23은 재래식 탑재물이나 핵이 탑재돼 한반도 어느 위치든 타격할 수 있으며 발사가 신속한 고체 추진제를 사용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의회조사국은 북한의 단거리 탄도미사일과 중거리 탄도미사일, 정밀유도 다중발사 로켓 시스템, 그리고 대포가 다른 국가들의 가장 심각한 단기 위협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런 시스템의 진전은 북한이 고체 추진체와 위성 유도로 이동해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 화성 시리즈와 같은 더 크고 강력한 시스템으로 넘어갈 수 있음을 보여준다는 겁니다. 또 북한은 정밀유도 전술무기 성능 확대에 전념해왔다며 새로 개발된 전술 탄도미사일인 KN-24와 KN-25는 한국과 한반도 미군 자산에 심각한 위협이 되고 있다고도 지적했습니다. 의회조사국은 북한의 최신 무기 시험은 점점 더 큰 성공을 거두고 있으며 증대된 작전 훈련과 함께 북한의 영내 핵 억지 전략의 신뢰도를 강화하기 위해 설계된 패턴으로 보인다고 강조했습니다. 의회조사국은 그러면서 영내 미사일 방어 체계를 약화하려는 북한의 접근법은 북한의 억지력과 강압적 외교 전략을 강화할 수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VA뉴스 이조은입니다. 북한의 장기화되고 있는 국경 봉쇄 조치는 북한 주민의 인도적 지원 상황뿐 아니라 국제사회 이익에도 도움이 되지 않으며 새로운 인도적 지원 프로그램이 필요하다고 조슈아 폴락 미국 미들베리 국제학연구소 선임 연구원이 주장했습니다. 폴락 연구원은 최근 제임스 마틴 비확산 연구센터 측과의 공동 보고서를 통해 북한의 국경 봉쇄 조치는 북한 내 만성적인 식량난과 주민들의 영양, 위생 상태를 악화시켰을 뿐 아니라 국제사회로 하여금 북한과의 핵무기 등 다른 사안에 대한 논의 시도마저 단절시키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폴락 연구원은 이에 따라 새로운 대북 인도적 지원 방식이 필요한 시점이며 과거 경험에 밀어 대북 인도적 지원 등의 유인책이 북한의 핵과 미사일을 포기하도록 만들지 못한 만큼 인도적 지원과 다른 정치적 목표를 연기하지 않는 정책이 필요하며
북한 당국은 과도한 방역 조치 대신 다른 국가들의 코로나 대응 방역 지식을 습득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북한에서 의료 장비와 관련 기자재 부족으로 환자가 방치돼 사망하는 등 의료 상황이 매우 열악하며 북한이 자랑하는 무상 치료는 사실상 허상에 불과하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북한에서 의사로 활동하다 탈북한 김성희 씨는 14일 한국통일연구원이 주최한 제11회 샤이오 포럼에서 자신이 경험한 북한의 의료 환경을 설명하면서 수술 도구나 장갑이 부족해 맨손으로 환자를 수술할 때도 있었으며 수술실이 없어 임산부가 사망하거나 초음파 기기 부족으로 질병을 조기에 발견하지 못해 방치되거나 사망하는 사례가 많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북한이 여전히 무상치료제를 표방하고 있지만 사실상 유명무실하다면서 진단은 무료로 받지만 치료를 위한 약은 환자 개인이 장마당에서 알아서 구해야 하며 권력자나 간부들이 약품관리소에서 약품을 빼내가는 일도 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날 포럼에 참석한 박상민 서울대 의대 통일의학센터 부소장도 탈북민을 대상으로 조사를 실시한 결과 장마당과 개인을 통해 약을 구입하는 비율이 2011년 70%에서 2019년에는 90%로 증가했다면서 북한의 무상의료는 허상이며 북한 사회에 건강 불평등이 크게 존재하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이상으로 VOA 뉴스투데이를 모두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